이어서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판정을 둘러싼 의혹 이어지고 있죠. 현역이었던 병역 판정이 뒤바뀐 이유가 바로 척추 질환 때문이었는데 이외에도요. 사실 주변에 보면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이고요. 청년들, 노인분들까지 척추 질환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상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그 퀴즈 청취자 퀴즈 낸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못 들으셨군요. 저희가 청취자 퀴즈를 냈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청취자분들께 다시 드릴 겸 또 우리 교수님께 힌트도 얻어볼 겸 한번 다시 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그 교수님은 들으시면서 힌트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퀴즈는 이겁니다.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재무제표, 2번 도돌이표, 3번 국민투표, 4번 사랑의 이름표. 네. 교수님 힌트 가능하십니까? 힌트요. 힌트. 왠지 세 번째 그럴까요? 왜 힌트가 갑자기 어렵죠? 안 떠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부만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힌트를 따로 드리지 않으셔도 안 주셔도 네. 아마 우리 슬기로운 청취자분들은 정답 잘 맞히실 것 같은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허리 통증이나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혹시나 고통 겪고 계신 분들은 또 궁금증 있는 분들은 샵 0945 마찬가지 똑같은 번호로 또 이야기 남겨주시면요. 저희 김상일 교수와 함께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형외과에 계시면서 허리 통증을 많이들 호소하시나요? 허리 통증 굉장히 환자분이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많아요? 그 비율이라던가 이런 걸로 따지면. 일단은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한 인류의 한 80-90%는 한 번씩은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군은 이제 저희 정형외과 내원하는 환자 중에는 허리 통증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이 제일 많고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돼요? 연령대도 요즘에는 이제 워낙 고령 사회다 보니까 옛날에보다도 이제 고령도 많으시고 다양합니다. 사실은 환자분의 연령대는요. 특정하게 몰려 있진 않고 다양하게들 호소하신다. 예. 근데 이제 척추 질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 허리 뻐근하다 하면서 기지개 켜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질환으로 보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질환으로 보려면 일단은 삶의 질이 떨어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시나요?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원래 하시던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라든가 하시던 운동들을 하던 일들이 갑자기 지장이 많이 될 정도를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럼 직장이라면 그냥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런 것만으로도 좀 많이 그런 힘들다. 것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기지개 쭉 켜고 좀 허리 스트레칭하고 이래서 나으는 거는 척추 질환까지 보기는 어렵고, 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일을 하기 어렵고 이런 정도까지 됐을 때 척추 질환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찾아가게 되면은 바로 엑스레이 같은 것부터 찍습니까? 일단은 보통의 이제 진료의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보통은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환자분 먼저 문진하고 좀 이렇게 진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 엑스레이랑 CT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 일단은 전면, 후면 딱 이렇게 한쪽 면만 보는 거고요. CT는 이제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이렇게 좀 재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똑같이 이제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인데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해보고 뭔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을 때 CT 촬영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척추 질환 중에서 보면은 뭐 디스크도 있고 척추 측만도 있고 척추 협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척추 측만은 이제 말 그대로 변형, 이게 측만 옆으로 휘어 있는 것을 휘어졌다. 말하는 거고요. 예, 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고. 예. 디스크, 우리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말하는 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아, 예. 예. 그거 이제 추간판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빠져나와서 뭐 신경을 누른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허리랑 방사통이라고 이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고요. 네. 협착증 같은 추간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몸에서? 추간판은 예, 우리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쿠션 추간판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랑말랑한 구조인데 예. 그게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를 하시고요. 아, 예. 협착은 협착증 뭔가요? 같은 경우는 신경 지나가는 게 더 거의 이제 말기라고 보면 되는데 예. 이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아예 좁아져 가지고 이제 걷다 보면은 처음엔 잘 걷다가 뭐 한 100m, 200m만 걸으면은 이제 아파서 주저앉는 걸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좀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측만증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통증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아, 그냥 휘어 있다 정도. 예, 휘어 있는 거고 이제 통증이 있지는 않고 예.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다양하게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등을 구부리면 등 따라서 뼈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척추가. 예. 그러면 척추 측만증은 그렇게 해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나요? 뭐 한 각도에 따라 다른데 뭐 20도, 25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등이 볼록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좀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뭐 제일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이제 10세 이후로 10살 이후로 예.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측만증이라고 부르고 그게 가장 흔합니다. 아이들이 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 예. 아직 그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이라 그래서 예. 특발성이라는 뜻은 원인은 아직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자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뭐 일단은 이게 약간의 미용상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각도가 크지 않고 그러면은 좀 지켜보는데 예. 어느 정도 각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 각도를 좀 줄이거나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몸이 전반적으로 좌우 불균형 혹은 앞뒤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뭐 작은 각도는 그 정도의 불편감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각도가 커지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이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자가 호소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시술 혹은 수술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나요? 지금 측만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측만증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각도가 크지 않으면 일단 지켜는 보는데 어느 정도 각도를 넘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조기. 이게 뭐 벨트 같이 생겼나요? 약간 몸에 둘러싸는 갑옷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용해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눌러주는 효과를 하는 보조기가 있고요. 예. 그거 해도 만약에 진행을 한다 아니면 애초에 큰 각도로 이렇게 내원한 환자들은 뭐 수술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열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열어서 일단은 정렬을 맞춰야 됩니다. 큰 수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큰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평소에 생활 습관 같은 거를 잘 갖는 게 중요한 건가요? 측만증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아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게 아이의 뭐 자세 탓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 마찬가지로 뭐 자세 똑바로 한다고 예방되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인이 불명확하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를 또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치료가 되나요?
보통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예. 약물 치료나 뭐 약물 주사 치료 같은 걸로 이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일부 환자에서 이제 통증 해결이 안 되거나 뭐 마비가 이제 같이 동반되는 분들은 이제 외과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디스크가 이제 추간판이라는 게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움직여 예. 있었을 때, 옆으로 탈출했을 때 맞습니다.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그냥 약물 치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보통은 그 튀어나온 제 위치에서 벗어난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 동안 좀 통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하는 거고요. 예. 그게 잘 사라지고 나면 이제 통증도 같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물 치료로 하느냐 수술까지 가느냐 이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일단 초반에 처음 내원하신 환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비의 여부입니다. 뭐 이렇게 근력 마비, 이제 발목 발가락 힘이 떨어진다든가, 예. 뭐 심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배뇨 대소변 기능의 장애까지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기능 장애까지 보이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없이 통증만 좀 있다 그러시면은 보통은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저희 애청자분께서도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기선상님께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나온 채로 살고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랑 좌골이 아픕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수술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주사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은 큰 지장이 없지만 안 아프게 축구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예.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을 정도면 수술적 치료는 가능하나 좀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많이 좀 증상이 있을 때 약이나 주사 치료를 좀 이어가시면서 그걸 좀 해결하시는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5585님께서는요. 78세 남성입니다. 협착증으로 시술받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술받고 바로 다음 날 퇴원해도 되는 정도인가요? 재발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협착증의 정도나 협착증을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요즘에 뭐 협착증에 대해서 뭐 심하지 않은 협착증이면은 이제 간단한 뭐 내시경이나 현미경 수술들을 많이 하고, 네네. 그런 경우는 뭐 빠르면 다음 날 퇴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재발은요? 재발도 이제 어떤 수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작은 수술, 현미경, 내시경 수술들은 아무래도 재발의 우려가 좀 있고요. 큰 수술은 거기 있는 협착증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술은 재발률이 조금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999님께서는 비 오면 허리가 더 아픈 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하시는데 실제로 뭐 비 오는 날에가 환자가 더 많이 오십니까? 비 오는 날 오히려 환자가 좀 적습니다. 더 적어요? 네, 아무래도 비 오니까? 비 오니까, 네. 예. 그러면 이거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환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증명이 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학교에서 토론 같은 거 한 번씩 할 때 주제로 삼지 않나요? 맞습니다. 뭐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해봤지만 아직 명확하게 왜 그런지는 뭐 연구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찾진 못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9273님께서는요. 남편이 디스크 비수술 2회, 수술 1회 한 지 6년이 됐고요. 목 디스크 수술한 지 3년이 됐는데 다리와 허리가 지속해서 아프고 저려서 발 뒤꿈치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자다가 깨서 고통스러워하는 정도인데 안마를 해주면 다시 겨우 잠듭니다. 이런 경우에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수술적 치료를 어떤 수술을 했고 통증을 정확하게 조금 원인을 파악해봐야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나 이제 해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일단 아셔야 될 거는 통증이 뭐 100% 가시고 없어지는 수술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남을긴 할 텐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그러면 왜 그런지 일단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척추 질환 관련해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입소대대 조교로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있다 보면은 허리 아파서 귀가해야 됩니다. 저 군대 못 갑니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실제로 뭐 허리 때문에 4급 받아서 공익 판정 받았다. 뭐 이런 친구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아파야 뭐 4급 혹은 뭐 면제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의학적인 거보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 어떤 뭐 이렇게 지침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 의학적으로 그런 거다기보다 이제 예.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따라서 건지는 혹시 지금 예, 모르시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그 뭐지? 척추 통증을 호소하고 수술을 받았을 때 네.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요즘에 또 운동이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요. 네. 이런 경우 괜찮은 겁니까?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운동은 역시 뭐 저희도 뭐 많이 권유를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척추 수술한 부위에 더 나빠지는 영향을 주는 운동은 피해야 될 것이고요. 뭐 예. 거기에 나쁘지 않은 운동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나쁘지 않은 운동이라면 보통 이제 수영이나 조깅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거운 물건 뭐 바벨을 든다든가 예. 뭐 이런 운동들은 아무래도 조금 허리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변의 근육을 키워서 잡아주는 힘을 길러야 한다. 네네. 이 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좋은 얘기고 그래서 운동을 또 권유드리고 그래야지 또 재발도 막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 아프다고 해서 아예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으로는 운동을 하고 근육을 길러주는 게 도움은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9274님께서는요. 허리 통증에 도수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네요. 일단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결론이 났기보다는 예. 환자분들의 이제 경험에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좋은 치료인데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뭐 간혹 이제 하고 나서 더 불편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다 좋다고는 어렵지만 일단은 해보시고 결과가 좋으시면은 하시는 것들이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족하고 개인이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지속해도 된다. 네. 예, 그렇군요. 0564님, 오늘 정말 이 허리 관련된 얘기하니까요.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이어지는 고관절 쪽 통증이 심한데 가끔은 끊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심할 때는 걷기도 불편하고요.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이게 혹시나 척추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일단 고관절 부위 통증이 이제 가장 저희도 어려운 쪽이 하나인데 일단 허리 때문에 아픈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 때문에 아픈지를 감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환자분의 연령이나 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아픈지 저희가 또 진찰 소견에 따라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선상으로 이 정도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뭐 CT를 권유를 하시나요? 찍어보자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찰 소견하고 환자분의 증상의 양상을 자세히 좀 들어보는 게 1번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기본적인 엑스레이 찍어서 좀 보통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면은 정밀 검사 척추 쪽으로 해보고 고관절 쪽이면 이제 고관절을 해봅니다. 0564님의 지금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요 정도 간단하게 해결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하시다면은 주변에 병원 또는 전문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37님, 아버지가 오랫동안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시술도 서너 번 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디스크 환자 어느 정도 운동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2시간 걷기 운동 괜찮은 건가요?
뭐 다른 이제 아무래도 고령의 환자분들이 이제 꼭 척추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발목, 고관절에도 이제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쪽 문제만 괜찮다고 하시면은 저는 많이 하실수록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2시간 하시는데 환자분께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뭐 좀 저기 자제하실 필요는 말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8572님께서는 허리 건강에 좋은 음식 있나요?라고 하십니다. 허리 건강에 좋은 음식은 이제 뭐 허리 질환이 꼭 디스크 측만증, 뭐 협착증만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예.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골절이 좀 이제 흔하게 좀 보이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우유나 우유 같은 이제 칼슘 많이 들은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측만증이나 협착 디스크에 좋은 음식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왜 예전에 그 도가니탕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이거 연관이 있나요?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보통 환자분들 오면 앞서서 뭐 측만증 같은 경우 원인 찾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척추에 좋은 자세라던가 뭐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거 권유해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아까 운동 방법에서도 간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리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을 일단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허리를 심하게 구부려서 뭐 장시간 일을 한다든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장시간 앉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허리에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예. 아프시기도 아프실 뿐더러 일단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질환을 진행시키는 나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가난한 뭐 꼿꼿하게 계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아프실 땐 자주 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습관들이 뭐 허리 통증을 줄이고 또 증상을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혹시 감자탕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바닥에 앉는 형식이 있고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어디 앉으십니까? 항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무조건 테이블 앉으십니까? 네네. 그게 허리에 더 좋은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직장인분들 그 보조 의자 같이 해가지고 예. 허리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사용은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됩니까? 그 보조 의자 뭐 그것도 약간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약간의 뒤에 서포트가 있는 등받이가 약간 있는 의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대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뭐 디자인의 의자라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과 관련한 정말 이모저모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상일 교수였습니다.